이번 영상에서는 포물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전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때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y 대신에 y-n을 대입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과 동일한 원리가 포물선에서도 적용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행이동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원점이고 축이 x축인 포물선 y제곱은 4px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네,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해서 네, 요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는 네, y제곱은 4px의 그래프는 축이 x축이고 꼭지점이 원점이었는데요.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네,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꼭지점이 원점이고 축이 x축인 포물선 y제곱은 4px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네, 먼저 꼭지점의 좌표가 m,n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제곱은 4px에서 초점의 좌표는 p,0이었는데요. 네, 그것이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까요? y제곱은 4px의 초점의 좌표는 p,0이었는데 네,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초점의 좌표가 p 더하기 m, n으로 네, 바뀌게 되겠죠. 초점의 좌표가 바뀌었으니까 초점의 x좌표와 관계 있는 준선의 방정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x는 마이너스 p였는데 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마이너스 p 더하기 m으로 네, 식이 바뀌게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는 m, n으로 바뀐다라고 확인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꼭지점을 평행 이동하니까 초점의 좌표도 달라지고 준선의 식도 달라지고 꼭지점의 좌표까지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은 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방정식은 네,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한 y-n의 제곱은 4px-m으로 바뀌고 초점의 좌표는 p 더하기 m, n, 준선의 식은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m, 꼭지점의 좌표는 m, n, 축의 식은 y는 n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x제곱은 4py라고 생긴 포물선의 식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식은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해서 네, x-m의 제곱은 4p y-n으로 바뀌고 네, 초점의 좌표는 여기 0,p였는데 그걸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m, p 더하기 n이 되고 준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p 더하기 n 네,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같이 평행 이동했죠. 꼭지점의 좌표는 m, n 축의식도 원래 y축이었는데 x는 m으로 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포물선이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다 바뀐다는 거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렇다면 포물선 y제곱은 4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과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y제곱은 4x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내 x 대신에 x-3을 대입해야겠어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는 y-1을 대입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y-1의 제곱은 4 곱하기 x-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y제곱은 4x에 초점의 좌표는 여기 p가 1이었잖아요. 4 곱하기 1 곱하기 x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초점의 좌표가 1,0이었어요.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었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축, y는 0이었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일단 초점의 좌표는 1,0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변했으니까 네, 1 더하기 3인 4,1이 되고 네, 준선의 식은 x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네, 더하기 3을 해서 x는 2로 바뀌게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3,1이 됩니다. 그리고 네, 축의 방정식은 원래 x축이었는데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는 1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점이 6,3이고 준선이 x는 2인 포물선의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선이 x는 2니까 이 포물선은 여기 x는 2, 초점의 좌표 6,3을 이 정도로 할까요? 여기가 6이라고 하고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초점을 안고 도는 요런 모양의 포물선이 되겠죠? 네, 요런 모양의 포물선입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꼭지점의 좌표부터 구해야겠죠? 네, 꼭지점의 좌표는 초점과 준선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초점이 6,3이고 준선이 2니까 6과 2의 중점, 4, x가 4, y가 3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은 꼭지점이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축이 x축과 나란하니까 이 포물선의 식은 y제곱은 4px가 기본 모양이었을 텐데 그것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겠죠. 자, 그러면 p의 값을 구해야겠습니다. p의 값은 꼭지점과 초점, 꼭지점과
준선과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네, 여기 4,3이라서 꼭지점과 준선,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가 2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의 식은 y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여서 네, y제곱은 8x였을 거예요. 자,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네, y 대신에 y-3을 대입하고 x 대신에 x-4를 대입한 식이 바로 초점이 6,3이고 준선이 x는 2인 포물선의 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준선과 초점의 중점에 꼭지점이 놓인다는 걸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P는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P라는 것을 이용해서 P의 값을 구한 후에 평행 이동하기 전에 식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평행 이동한 만큼 대입해서 식을 완성했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25는 0에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것은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을 평행 이동해서 전개한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포물선을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 알려면 다시 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자, 식을 한번 변형해 봅시다. y제곱 마이너스 2y는 8x 마이너스 25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 y제곱 마이너스 2y의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는 더하기 1이니까 양쪽에 똑같이 더하기 1을 해줘서 식을 정리하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8x 마이너스 24가 되고 여기는 4 곱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가 2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여 얻은 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평행 이동하기 전에 초점의 좌표는 P가 2니까 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였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어요. 자, 그것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초점의 좌표는 2,0에서 5,1이 되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에서 x는 1이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에서 3,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식을 변형한 후에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와 P의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원래식을 구해서 원래식의 초점의 좌표, 준선의 식,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후 그것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이용해서 초점의 좌표, 준선의 식, 꼭지점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기본 문제 말고 한번 조금 응용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 위에 임의의 점 P와 두 점 A는 1,0, B는 4,1이 있습니다. 자, 이 P와 A, B에 대하여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포물선이 주어지면 포물선을 변형합니다. y제곱은 4px로 한번 변형해 봐요. 지금 이 식은 y제곱은 4 곱하기 1 곱하기 x니까 p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포물선은 초점의 좌표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A는 이 포물선의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은 이 초점과 이 초점을 지나지 않는 선, x는 마이너스 1과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PA의 길이와 PH,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를 H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은 점들이 모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와 PB의 길이의 합은 PH와 PB의 길이의 합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A와 PB의 길이의 합은 PH와 PB의 길이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선은 항상 무엇보다 길까요? 이 B에서 바로 준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린 것보다는 항상 길겠죠? 여기를 H 다시라고 해볼까요? PH 더하기 PB의 길이는 BH 다시의 길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식으로 써보면 PA 더하기 PB는 PA의 길이가 PH랑 같으니까 PH로 바꿔 써줄 수 있고 PH 더하기 PB의 길이는 이렇게 곧바로 연결한 BH 다시의 길이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의 길이가 이 값의 최소값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의 길이는 여기 x좌표가 4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의 최소값은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8x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 하고 두 점 A,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 Q라 하자. AP 더하기 BQ의 길이가 8일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포물선이 주어지면 식을 변형합시다. y제곱은 8x를 y제곱은 4px로 변형하면 p가 2니까 이 포물선은 2,0을 초점으로 가지는 포물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f가 2,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f가 2,0이면 준선의 식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AF의 길이는 AH랑 같습니다. 여기를 선생님이 H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밑에 BF의 길이는 BH-와 같겠죠? 선생님이 여기를 H-라고 해볼게요. 여기 수선에 발 내린 거예요. 요 점에서 B에서 준선까지의 길이입니다. A에서 준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AP와 BQ의 길이의 합은 8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F의 길이는 BQ의 길이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주면 될까요? 여기는 Y축이니까 Y축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2가 더 있죠? 그러니까 BF의 길이는 BQ의 길이에다가 2를 더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AF의 길이는 AP의 길이에다가 P부터 준선까지의 거리 2를 더 더해주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선분 AB의 길이는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AF 더하기 BF라고 쓸 수 있죠? AF 더하기 BF라고 쓸 수 있고, AF의 길이는 AP 더하기 E, BF의 길이는 BQ 더하기 E라고 쓸 수 있습니다. AP와 BQ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총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는 12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문제였습니다. 포물선의 정의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마다 포물선의 정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풀어주세요. 수고했습니다.